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간병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놀랄 거예요. 하지만 선주는 정말 그런 간병인이었죠.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에서 VIP 환자들만 전담으로 돌보는 특급 간병인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일찍 들어오셨네요. 아들 민호가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선주는 명품 가방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몸값이 비싼 만큼 일도 까다로웠죠. 민호야, 상견례 준비는 다 됐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수빈이 가족분들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민호의 밝은 표정을 보며 선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죠. 선주는 안방 화장대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급 화장품으로 관리한 덕분에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죠. 혼자서 민호를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선주는 옷장을 열었어요. 명품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VIP 환자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옷차림도 중요했거든요. 이걸 입어야겠네. 검은색 샤넬 수트를 꺼내며 선주는 생각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단정하면서도 품격 있게 보여야 했죠.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수빈이네 아버지도 평범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민호가 다가와 선주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손길에 선주는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래도 내가 좋은 집안 아들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엄마가 제대로 키웠다는 것도 말이야. 선주는 거울을 보며 너리를 다시 한번 정돈했어요. 일주일 전에 강남 유명 헤어샵에서 파마를 했던 머리가 완벽했죠. 민호는 선주의 손을 잡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모자는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죠.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이제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너 하나 잘 키운 게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야.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선주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혔어요. 밤낮으로 환자를 돌본 것도, 아들 교육비를 위해 몸을 혹사시킨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죠. 수빈이가 어떤 아이인지 더 자세히 말해줘.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에요. 간호사 일을 하고 있고, 환자들을 정말 잘 돌봐준다고 해요. 엄마랑 비슷한 면이 있죠. 민호의 말을 들으며 선주는 안도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 내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아무리 성공한 간병인이라고 해도 감춰둔 가족사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했어요. 선주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뷰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파트도 자신이 번 돈으로 산 거였어요.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선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죠. 상견례 당일 선주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강남 최고급 피부관리실에서 받은 관리 덕분에 피부가 윤기가 흘렀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화장을 고쳤어요. 엄마, 준비 다 됐어요? 민호가 명품 넥타이를 매며 물어보았습니다. 아들도 평소보다 훨씬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어요. 응. 이제 나갈까?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선주는 차창 밖을 보며 긴장을 달래려 노력했죠. 고급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선주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어요.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격식 있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죠. 어서 오세요. 귀한 분들. 한복을 입은 지배인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안내했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선주는 계속 심호흡을 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수빈이와 수빈이 어머니의 우아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민호 어머니입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어요. 선주는 긴장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죠. 상대방 가족들도 품격 있어 보였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쪽 끝자리에서 들려온 낮은 남자 목소리에 선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죠. 사돈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의 얼굴을 본 선주는 숨이 막혔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 바로 자신의 오빠 도연이었어요. 도연도 선주를 알아본 듯 얼굴이 굳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죠. 주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침묵에 의아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빈이가 아버지의 얼굴색이 변한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도연은 찬물 한 잔을 마시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명품 수트를 입은 그의 모습에서 성공한 사업가의 위엄이 느껴졌죠.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죠.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수빈이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물어보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주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릴 뻔했죠. 민호야, 우리 나가자.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래요? 민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빈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죠. 도연은 마지막으로 선주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시는 우리 집안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그 말에 선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30년 만에 만난 오빠의 첫마디가 이런 냉정한 거절이라니요. 수빈아, 미안해. 이모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선주는 수빈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민호와 함께 식당을 나왔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수빈이의 울음소리가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죠. 집으로 돌아온 길, 민호는 계속 선주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선주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수빈이 아버지와 아는 사이예요. 집에 도착해서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선주는 가죽 소파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야, 앉아라. 엄마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이야기를 해줄게. 민호는 선주 옆에 앉으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사람은 내 오빠야. 네. 오빠요? 그럼 제 외삼촌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지만 30년 전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났어. 선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아픔이 다시 되살아났죠. 엄마, 자세히 말해주세요.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주는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그럭저럭 살만했어. 내 할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셨거든. 하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게 변했지. 천주는 과거를 떠올리며 말을 이었어요. 빚더미에 앉게 됐고 빚쟁이들이 매일 집으로 찾아왔어. 그때 도연 오빠는 25이었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빠가 사라졌어. 짐도 다 두고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 도망간 거였어. 천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배신감과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죠. 우리는 오빠를 기다렸어. 혹시나 해서 말이야. 하지만 소식 한 번 전해오지 않았지. 결국 집도 잃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 민호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수빈이와 저는 사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해봐. 어떻게 그 집안과 인척이 될 수 있겠니? 천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거군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려고. 맞아. 절대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했어. 그래서 간병인 일을 시작한 거야. 천주는 자신이 어떻게 VIP 간병인이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일반 간병인으로 시작했지만 성실함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점점 더 높은 수준의 환자들을 담당하게 되었죠. 그날 밤 민호는 수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빈아, 미안해. 우리 어머니와 내 아버지 사이에 복잡한 일이 있었나 봐. 민호야.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냥 결혼하면 안 된다고만 하시고. 수빈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포기하면 안 될까? 이렇게 힘들게 시작할 바에야. 싫어요. 저는 민호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어른들 문제는 어른들이 해결하시라고 해요. 수빈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호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도연은 집에 돌아온 후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수빈이와 아내 미경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죠. 서재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골동품들이 그의 성공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라도 알아야죠. 수빈이가 아버지 앞에 앉으며 애원했어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딸이 자랑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조차 사라졌어요. 수빈아, 저 집안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 왜요? 이유를 말해 주세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아버지 말을 믿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 도연의 완강한 태도에 수빈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민호 오빠가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뭐라고? 도연은 벌떡 일어나며 화를 냈어요. 평소 온화한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아버지가 반대하시는데도 결혼하겠다는 거야? 네, 저는 민호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수빈이의 단호한 대답에 도연은 더욱 분노했어요. 그럼 이 집에서 나가! 좋아요, 나갈게요. 수빈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명품 가방에 옷들을 넣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미경은 당황해서 남편과 딸 사이를 오가며 말렸죠.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수빈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도연은 아내에게도
화를 냈어요. 그날 밤 수빈이는 정말로 집을 나가 친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딸이 나간 후에도 완강한 태도를 유지했죠. 며칠 후 강남 일대에서 상견례 사건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도연이네 딸이 집에서 쫓겨났다면서? 상견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이웃들의 수군거림에 미경은 외출하기도 어려워졌어요. 평소 사교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녀였는데 갑자기 모든 모임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죠. 여보, 이제 그만해요.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소문이 나든 말든 상관없어. 저 집안과는 절대 인척이 될 수 없어. 도연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어요. 한편 수빈이는 민호를 만나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호 오빠, 아버지가 너무 심해요.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세요. 수빈아, 우리 부모님들 사이에 뭔가 있었나 봐.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싫어요. 저는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부모님들이 반대해도요. 수빈이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민호도 수빈이의 마음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죠. 두 사람은 결국 비밀리에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축복 없는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선주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30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침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선주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오빠가 정말 우리를 버리고 떠난 걸까? 혼자 중얼거리며 선주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사실 도연이 사라진 그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오빠가 서둘러 외출했고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의 방에는 그의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었어요. 심지어 지갑과 신분증까지 남겨두고 떠났죠. 그때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선주는 자신을 자책했어요. 며칠 후 이웃집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의 검은 차가 너희 집 앞에 서 있더라. 남자들이 몇 명 내렸다 올라갔는데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선주는 침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도연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죠. 편지지가 누렇게 바랜 것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선주야. 미안하다. 가족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됐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당시에는 이 편지를 보고도 오빠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읽어보니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선주는 그날의 상황을 더 자세히 기억해 보려 노력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후 빚쟁이들의 협박이 날로 심해졌어요. 특히 마지막 몇 날은 정말 위험했죠. 빚쟁이들이 밤에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돈 내놔. 안 그러면 너희 딸부터 데려간다. 그런 협박을 들을 때마다 도연 오빠는 선주를 뒤로 숨기며 앞에 섰어요.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돈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빚쟁이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해 있었죠. 선주는 그날 밤 일어난 일을 더 자세히 떠올려 보았어요. 도연이 사라지기 전날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도현아, 내일 밤 10시에 공원 앞으로 나와 혼자 와야 해. 전화를 받은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던 것이 기억났어요. 누구야, 오빠?
아무것도 아니야, 선주야. 혹시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까? 그때 도연이 묻던 말이 이상했어요. 마치 작별 인사 같았죠. 왜 그런 말을 해? 오빠가 어디 가려고? 그냥 말이야, 선주야. 널 많이 사랑한다는 거 알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도연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오빠가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다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선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30년 동안 오빠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빠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자신을 보는 눈빛은 차가웠죠. 30년의 세월이 두 남매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 놓았어요. 민호는 수빈이와의 결혼을 강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부모와 며칠째 대화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죠. 엄마, 저 집 나갈게요. 수빈이와 결혼할 거니까요. 민호야. 제발 그러지 마. 엄마가 무릎 꿇고 빌게. 선주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자 민호는 견딜 수 없었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저 나가겠어요. 민호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호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빗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리를 크게 다쳤죠. 응급실입니다. 민호 씨 보호자이신가요? 새벽에 걸 여운 전화에 선주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네. 제가 어머니예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나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수술 중입니다. 빨리 오세요. 선주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술실 앞에는 이미 수빈이가 앉아 있었어요. 간호사인 수빈이가 먼저 연락을 받고 온 거였죠. 어머님, 민호 오빠는 괜찮을 거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요. 수빈이가 선주를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선주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수술이 끝나고 민호가 병실로 옮겨졌어요.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몇 주간 입원해야 했죠. 엄마,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괜찮아. 크게 다친 게 아니라 다행이야. 선주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어요. 수빈이가 아버지에게 연락한 거였죠. 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수빈이가 반가워했지만 도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선주와 도연은 병실에서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30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색함과 긴장감만이 흘렀죠. 수빈아, 너는 밖에서 기다려라. 도연이 딸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여기 있고 싶어요. 나가라고 했어. 도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빈이는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어요. 병실에는 의식을 잃고 있는 민호와 선주, 그리고 도연만 남았어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도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오빠라고 부르지 마. 30년 전에 우리는 남남이 됐어. 도연의 말에 선주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오빠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잖아. 내가 버렸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도. 선주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연락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너희와는 상관없이 살고 싶었거든. 도연의 냉정한 말에 선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싫었어요? 가족이 그렇게 부담스러웠다고요? 그래. 싫었어. 가난한 가족들이 발목 잡는 게 싫었다고. 도연은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거짓말이 자신의 마음도 아프게 했죠. 선주는 무너져 내렸어요. 병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죄가 없어요. 선주의 간절한 모습에 도연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30년간 쌓인 원망과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죄가 없다고? 내 아들이 내 딸을 유혹한 거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이라고? 가난한 집 아들이 부잣집 딸에게 접근한 거겠지. 도연의 말이 너무 심했어요. 선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났죠. 우리가 가난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제 아들은 떳떳하게 살았어요. 떳떳하다고? 내가 간병인이라는 거 모르는 줄 알아? 간병인이 어때서요? 정당하게 번 돈이에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때 민호가 깨어났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자거라. 선주는 아들을 달래며 말했어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선주는 아들 옆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만에 만난 오빠와의 대화는 상처만 남겼죠. 민호가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선주는 매일 병원에서 아들을 돌보며 지냈죠. 수빈이도 퇴근 후마다 병원에 와서 민호를 돌봤어요. 어느 날 오후 병실에 낯선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선주를 보자 눈을 크게 뜨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혹시 선주야? 네. 저를 아세요? 선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나야. 영자, 이모, 너희 집 옆에 살던. 아, 영자 이모님. 선주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릴 때 친하게 지냈던 이웃 아주머니였죠. 어머, 정말 선주 맞네. 이렇게 큰 아들도 있고. 영자는 민호를 보며 반가워했어요. 이모님. 어떻게 여기를? 내가 이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거든. 그런데 너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영자는 선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선주야, 내 오빠 도현이가 여기 병원 이사장이라는 거 알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선주는 깜짝 놀랐어요. 민호가 입원한 병원의 이사장이 도연이라니요. 응. 도현이가 이 병원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어. 정말 성공했더라. 영자의 말에 선주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모님. 혹시 그때 일 기억하세요? 오빠가 사라진 날 말이에요. 물론 기억하지. 어떻게 잊겠어? 영자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도연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잡혀간 거였어. 잡혀갔다고요? 선주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날 밤에 검은 차가 와서 남자들이 도연이를 데려갔어. 내가 창문으로 다 봤거든. 민호가 퇴원한 후 도연은 두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상견례를 하자고 한 거였죠. 이번엔 우리 집에서 편하게 해요.
도연의 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였어요. 넓은 거실에 그 가족이 모여 앉았죠. 수빈아, 민호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도연이 젊은 커플에게 말했어요. 정말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물론이지. 우린 결국 가족이 될 운명이었나 봐.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주와 미경도 서로 인사를 나누며 친해졌어요. 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요. 우리 민호 잘 부탁해요. 두 어머니는 손을 잡으며 인사했어요.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이번에는 모두가 웃으며 축배를 들었죠. 건배에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몇 달 후 수빈이와 민호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서울 시내 유명 웨딩홀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죠. 결혼식장에서 선주와 도연은 각각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둘 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어울린다. 선주가 도연에게 말했어요. 그러게 예쁜 커플이야. 도연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두 남매는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오빠, 고마워요. 이렇게 축복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좋은 사위를 얻게 되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2년 후 수빈이가 아들을 낳았어요. 돌잔치는 도연의 집에서 열렸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기가 두 어른을 보며 웃었어요. 선주와 도연, 미경이 함께 아기를 돌보는 모습은 정말 화목했어요. 이 아이 이름을 뭐로 하지? 도연이 물어보았어요. 화목할 화자를 넣어서 화진이 어때요? 선주가 제안했어요. 좋은 이름이네.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살자는 뜻이니까. 모두가 동의했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선주와 도연은 베란다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네. 그러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두 남매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보자. 선주야. 네, 오빠.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한강 위로 지는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30년간 헤어져 있던 남매가 마침내 다시 만나 진정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죠. 거실에서는 민호와 수빈이가 아기를 재우고 있었고 미경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우리 정말 행복하네. 선주가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도연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가족은 그렇게 하나가 되어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고 앞으로의 행복만을 꿈꾸며 말이죠.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건강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람이 전한 이야기였습니다.